안녕하세요. 한스 어드바이저입니다. 자, 얼굴 좀 크게. 자, 오늘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세는 제가 봤는데 뭐 별로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없어서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요 이제 그 홈택스에 가면 나와요. 그래서 법인세 신고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들께서 보고 이렇게 이제 우리 대표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설명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도 컨설팅하는 우리 한스 어드바이저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도 이제 결산 저기 세금 신고할 때 되면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되면은 대표님 세무사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받아놓으세요. 뭐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받아놓으세요. 아니면 이제 사무실에서 홈택트에서 들어가서 뽑으시면 돼요. 그거 보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리고 어떤 걸 체크해 줘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 오늘 10분 컨설팅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종합소득세는 양이 많지는 않은데 법인세는 양이 꽤 돼요. 그래서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은 제가 글씨 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캡처에다가 따고 이렇게 점선만 갖다 놓은 거예요. 오늘은 그냥 다 말로 설명을 해야 돼요. 자, 보시면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법인세 이거 어디냐면 경기도 뭐 예를 들면 성남시, 광주시 땡땡땡 뭐 재산 법인세과 누구 하고 전화번호 적혀 있어요. 여기에 뭐 그 내용이고 자 법인명 주식회사 땡땡땡 대표자 이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대표자 이름도 뭐 성이 한이야 한 땡땡 이런 형태로 나오고 내국법인이고 영리 기타 중소법인이고 법인의 종류는 사업연도는 이제 20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건설업이고 업종 코드 세무조정계산서의 업종 코드하고 동일하게 그리고 뭐 세금 포인트 나오고 이제 종목이 뭐 건설장비 운영업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소득률 보시면 자체율이 뭐냐면 자체율은 이제 이 지금 이 해당 법인이에요. 해당 법인. 그 다음에 평균율은 업종 평균이에요. 업종 평균. 그래서 요 밑에 이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 이 신고 도움 서비스라는 게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경영에도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보시면 봐봐요. 종합 분석. 소득률과 영업이익률이 동종업 평균보다 낮은 반면 원가율이 동종업 평균보다 높다. 그래서 어떤 거예요? 원가 절감 요소가 있는지 살펴봐라. 경영에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게 적혀 있잖아요. 결국은 소득률과 영업이익률이 낮다라는 건 장사가 안 되는데 장사가 안 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이익이 안 나고 있는데 너네는 원가가 높아. 그러니까 한번 봐. 요 개념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읽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대표님들한테 하실 수 있는 얘기가 있죠.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우리 대표님들이 많이 안 봅니다. 제가 10군데 가서 혹시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받아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받아봤다고 하는 그 대표님들 많이 못 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꼭 체크해 주시고 자, 꼭 알아두세요. 신고 유의사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 해당 법인에 이런 점들을 조심해서 신고하세요라고 알려주는 거. 이게 뭐냐면 법인카드 너네 법인카드라는 게 업무와 유관하게 업무와 관계되게 써야 되는데 업무와 관계되지 않는 내역들이 있어 보인다. 이게 업무와 관계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몰라. 이 세무당국에서도 추정하는 건데 추정하는 게 어떤 형태로 추정하냐면 뭐 골프장을 갔어. 아니면 이제 법인 근처가 아닌 다른 곳에서 뭐 마트 같은 데서 뭐 물품을 구입했어.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직원들끼리 야유회 가다가 다른 데서 구입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이거는 업무와 관련 있게 쓴 것 같지 않다. 그런 뜻으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와 무관하다는 건 사실상 신고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보시면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읽어 드리는 대로 이제 들으시고 요거는 제가 우리 너무 쉬운 회계 컨설팅 할 때 강의 듣는 분들한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신변자파 수입 추정액은 없어. 예를 들면 법인카드로 명품백 샀어. 그러면 신변자파 추정액 이럴 수 있어요. 그쵸? 그런 거. 가정용품에서 300만 원.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300만 원 썼다. 마트 같은 데서 샀다. 업무 유관하냐? 증빙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업무 무관해서 2,100만 원 썼다. 대부분 대표님들 골프장 이런 거 좀 많이 있어요. 골프장. 개인적 치료비 없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500만 원 사용했다. 해외에서 사용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렇죠?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업무 유관하게 사용하는 것들 잘 증빙해야 되겠죠. 없으면 어떻게 사실상 부인되는 거죠. 물론 금액이 작으니까 크게 신경 쓰진 않아. 근데 저게 금액이 커지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규모가 작아서 이렇지 뭐 어떤 몇 억대, 억대로 업무 무관업소 이용 추정 금액이 억대되고 이런 데들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 건설업이니까 가지급금 있으니까 인정이자율을 당좌대출 이자율 여러분들 아세요 혹시? 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혹은 당좌대출 이자율을 둘 중 하나를 쓰면 돼. 근데 보통 그거를 선택을 하면 3년간 쓰는 거예요. 3년간.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3개 사업년도 써야 된다. 그 개념이고 기본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각 사업연도별 소득 이렇게 쫙 나와주잖아. 그래서 당해업체 업종평 다 비교를 해주기 때문에 이 비교를 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 비교한 거 가지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재무제표도 그렇고 이런 신고도움 서비스도 동종업종과 동종업체와 비교하는 습관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들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한 내용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기 빨간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하시는 내용이 나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거는 신고도움 서비스라는 걸 여러분들 봐라 이거예요. 봐라. 근데 뭘 보느냐 이런 걸 보는 거란 얘기예요.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여기도 보면 국고보조금 여러분들 국고보조금은 수입입니다.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수익으로 잡는 거예요. 여기는 없지만 자그 다음에 이제 봐봐요. 결산법인의 주주현황도 안내를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주주현황 나오죠. 그래서 주주현황도 다 체크되고 다 가족이죠. 그 다음에 기업 분석자료에서 복리후생비, 접대비, 차량 유지비, 지급수수료, 기타 판관비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이 세무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다르진 않아. 당해 업종 대비 판관 비율은 뭐 2.0. 금액은 워낙 여기는 뭐 업종이 크지 않으니까 금액은 좀 작지만 비교를 이게 동종 업종 평균하고 비교가 다 돼 있잖아요. 이런 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세무당국에서 의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세무당국에서 의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아, 대표님, 요건 좀 많이 쓰신 것 같고 업종 평균이 이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만 설명해 줘도 대표님들이 여러분들을 보는 눈이 달라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도 돼.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도 업체 가셔가지고 대표님 혹시 지금 뭐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라든가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있는 거 받아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대표님 그거 받아보시면 대표님 업종 평균과 대표님 회사에 대한 비교 내역을 볼 수 있어서 경영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얘기만 해줘도 훌륭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보면서 세금 이거 좀 신고하실 때 세무사님이 무슨 하신 말씀 없으세요? 이거 자연스럽게 그렇죠? 아 대표님 이거 제가 좀 세무조정계산서 분석 한번 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좀 위험하거든요. 라고 얘기하면 세무조정계산서 받아올 확률도 훨씬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받아보셨습니까? 해서 뽑아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예. 자, 신용카드 사용량 나온 거예요. 여기 그냥 금액을 합계. 자, 가정용품 300, 이거 200으로 되는 300인데, 그렇죠? 업무 무관 뭐 2100. 그 다음에 작년 해외 사항 용료가 2019년도엔 4. 근데 올해는 5.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 다음에 이 내용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해서 자세하게 안내 내용들이 써 있다라는 거야. 이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에. 자, 다음 장. 보세요. 아까 내용들을 이렇게 써놨어요. 당신네 회사, 당해업체, 이 해당 법인에 아까 봤죠. 300만원, 21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해서 이거 주의하셔서 신고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인정유지를 잘 체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업종별 유의사항이라든가 개장 감액벌 안내 내용 이렇게 다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편리해. 신고하는데 이런 부분들 유의해서 신고하세요라고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런 알려주는 내용들조차 대표님들이 못 보고 있다.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대표님 이거는 세무사들한테 얘기하셔가지고 받아서 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세무사가 와서 얘기 안 해준다 하면 여러분들이라도 보고 대표님 이런 거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검토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절세 팁도 나와. 얼마 훌륭해. 보시오. 절세 팁. 자, 법인세 절세 팁에서 이 해당 업종에 대한 절세 팁을 알려준 거예요. 보세요. 이게 뭐냐. 잘 안 보이셔도 내가 읽어드릴게요.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안내해가지고, 이 회사는 2019년도에 신고 안 했는데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국세청에서 알려준 거예요. 신고 안 한 이유는 있어. 왜냐하면 건설업이니까 감가상각을 안 하고 이익을 마치다 보면, 자, 감가상각 의제란 말씀 드린 적 있어요. 감가상각을 안 하면 세액 감면을 받으면 안 돼. 그런 개념이에요. 감가상각 의제. 나중에 제가 예전에 세액 감면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하여튼 감가상각을 받지 않고 이익 조정을, 왜냐하면 감가상각을 안 하면 이익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익 조정하느라고 2019년도에 뭘 안 받았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안 받았어. 이 거래처는. 제 거래처, 이 해당 법인은. 자, 이 해당 법인이 2019년도에 중소기업 세액 감면 안 받았는데 검토해봐라라고 어디서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특허 양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안내를 해주잖아. 국세청에서, 자, 세금만 무조건 걷어들려는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당신네 회사 좀 알아보세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법 도우미에서 참고할 만한 세법 규정 이렇게 쭉 다 안내해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응?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다음 장. 자, 요게 뭐냐면 즉시 상각 의제 제외. 이게 굉장히 한번 이거는 좀 외워두세요. 어떤 개념이냐면 즉시 상각 의제라는 건 뭐냐면, 올해 내가 어떤 물건을 샀어요. 어떤 물건을 샀는데 이 어떤 물건을 감가상각을 올해 다 해버리는 거야. 근데 그 중에 금형이라는 게 있었어. 요게 금형이야. 금형. 그래서 2019년까지 금형은 즉시 상각 의제였어. 즉시 상각 의제. 한 방에 상각한다. 즉시. 한 방에 상각한다. 얼굴 크게 눈 한번 마주치고. 자, 즉시 상각 의제인데 금액이 꽤 커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작년, 재작년에 컨설팅 할 때 법인세가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럼 11월 달 정도 가서 대표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대표님 컴퓨터 좀 사세요. 금형 하실 거 있어요? 금형 하세요. 왜? 당해년도에 즉시 상각 의제 하니까 올해 이익이 많이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 올해 안에 금형할 거 금형하고, 뭐 컴퓨터 사고, 이런 거 사면은 즉시 상각할 수 있는 것들을 사. 그러면 비용을 많이 쓴 거잖아. 그렇죠? 그런 걸 했으나 이제는 금형은 이제 나도 그런 컨설팅을 못 한다는 거죠. 왜? 금형은 제외해 버렸어. 즉시 상각 의제 재산에서 금형은 제외했다. 2020년도부터 적용한다. 이거고, 아시죠, 여러분들? 접대비 상향한다. 3,600만 원 중소기업. 이런 거를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알려주죠. 여러분들 이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여러분들 거래처 가가지고 하나 받아보면 여러분들 뭐도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공부도 하실 수 있잖아. 얼마나 좋아요. 대손금 확대한다. 뭐 내용 설명을 안 드릴게요. 세법 개정안 보신 분들은 알 거고. 그 다음 여러분 요거는 한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단녀예요.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세액공제인데 여기 요건을 완화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예전에는 2019년에는 경력 단절 여성이 A란 기업에서 이제 육아 관계에서 휴직을 했다거나 아니면 경력이 단절이 돼 있다가 A란 기업으로 들어와야 세액공제를 해줬어. 근데 그게 아니고 동일 기업에서, 자, 요건 완화. 동일 기업에서 이제 동일 기업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동일 업종으로. 그러니까 A란 기업이 예를 들면 금융 제조 업체야. 근데 B란 기업의 경력 단절 여성이 이제 취업을 했어. 근데 여기도 금융 제조야. 그러면 B란 기업에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이거 중요해. 이거는 세액공제를, 자, 적어드릴게요.
중요하니까. 경력 단절 여성. 취업에 따른 세액공제예요. 고용기업. 고용세액공제.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거는 법인세 컨설팅 하실 때 고용정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할 때 경력 단절 여성 고용세액공제는 꼭 체크하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거 좀 외워두시면 도움이 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예전은 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인데 이거는 합쳤어요. 2020년부터. 그래가지고 10%를 해줘. 근데 이거는 수도권은 좀 약간 좀 근데 지방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 매우 효과적인 그 세액공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투자한 거에 10%를 해줘. 근데 중요한 거는 또 토지와 건물은 안 돼. 토지하고 건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장을 지었어. 뭐 10억 주고 공장을 지었어요. 자, 이거 투자세액 공제 됩니다, 대표님. 안 돼. 큰일 나.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계장치 정도만 생각하세요. 기계장치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표님이 기계장치를 3억 원어치를 샀어요. 수도권 외쪽에 3억을 샀어.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냐면 3천만 원이 공제가 된다는 얘기죠. 엄청난 금액이죠. 그렇죠? 수도권은 그러면 왜 이렇게 혜택을 안 주냐? 나라에서는 있잖아요. 수도권에 과밀 억제가 되는 걸 싫어해. 그래서 수도권에 투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지방인전 세액 감면 이런 거 많잖아요. 이유가 뭐야? 나가 제발 나가. 지방으로 나가 이거야. 응? 근데 수도권에 이미 공장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계를 새로 샀어. 근데 새로 그냥 없던 기계를 새로 사면은 투자세액 공제가 안 되는데 있던 기계가 낡아서 새 것으로 대처했어. 이러면 돼요. 또 있던 기계를 내보내고 이게 이제 쓸 수가 없게 돼서 이 기계를 대처해서 새로운 기계를 샀어. 대처했다고 하면 돼. 근데 새로운 기계를 중고로 샀어. 이러면 안 돼. 좀 복잡하긴 하죠. 근데 하여튼 투자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다 안내를 해준다는 거예요. 어디서?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이렇게 안내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장 내일 오늘 일요일이니까 내일 여러분들 혹시 방문하는 업체가 계시다고 하면 그냥 가서 내일 한 번쯤은 이렇게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받아보신 거 있으면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뭐 좀 친한 거래처 가셔서 그거 한번 뽑아서 저 주세요. 그럼 왜? 그러면 제가 대표님 것도 봐드리고 그 뒤에 세법 개정안 내용들 정리해서 대표님한테 설명 한번 드릴게요. 해도 되잖아.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훌륭한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뭐 이거 이해의 문제는 아닌데 자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있다. 읽어보실 내용들이야. 자 다음 장. 여기 뭐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몇 페이지예요? 한 11페이지 정도가 11페이지 정도의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정리해드리면 자 여러분들 자 법인세 신고 눈이 네? 신고도움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자 1. 신고하는데 유의사항을 알려줍니다. 얼마나 좋아 그쵸? 세법 안내를 해줘요. 대단하죠. 그쵸? 세 번째 뭐예요? 혹시 누락되어 있다. 당해법인에 누락되어 있거나 빠져있는 부분도 안내를 해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어떻게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는 대표님의 회계 경영을 위해서 세무 회계 경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이거는 우리 한스 어드바이더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제 당연히 하셔야 돼요. 아셨죠?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 장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도 그러니까 이게 언제 나올까요? 3월달 되면은 홈택스에 가면은 이렇게 그 홈택스 홈페이지에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이렇게 클릭하는 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들어가 가지고 그 업체 당연히 국민인증서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거 해서 들어가시는 거고.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지. 언제 나왔겠어요? 5월달, 6월달, 성실, 뭐 그냥 일반 이렇게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
법인이 자세하게 나와. 종합소득세는 좀 덜 자세하게 나오지만, 근데 종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법인보다 뭐 이렇게 세무회계 자체가 약간 좀 느슨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성실이라는 걸 만든 거잖아. 깐깐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느슨한 편이다 보니까 어떻게 더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대표님 성함. 자, 종합소득세 하는데 여기에다 업체 이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종합소득이라는 건 뭐예요? 자,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플러스 연금 기타 등등등의 소득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저기에 뭐 업체 이름 왜 없어? 이러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이런 룰을 범하시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생년월일 나오고. 복식품이고, 만약 추계 신고라는 건 뭐냐면 복식품가 아니고 그냥 미루어 신고한다. 미루어 짐작해서 신고한다. 그래서 추계 신고하면 막 가산세 나오고 그래요. 복식부기 하시는 분들이 기준 경비로 한다 이런 거 알려준 거고. 자,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자, 여기 형광펜으로. 일자리 안정자금도 뭐로 본 거야, 이게? 일자리 안정자금도 뭐로 본 거예요? 여러분들? 일자리 안정자금도 수입으로 봤다 이거야, 수입. 이해되셔야 돼. 일자리 안정자금도 대표님의 뭐로 봤다? 수입으로 봤다. 국고보조금 이런 것들은 대표님의 수입으로 본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게 좀 애매한데 원래 소득세라는 건 열거주의거든요. 열거주의가 좀 두리뭉실하게 해석을 해드리면 그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 소득세의 열거주의에다가 포괄주의를 법인은 포괄주의예요. 포괄주의를 좀 가미했어. 대표적인 소득이 뭐냐면 이자소득, 배당소득들이에요. 원래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것도 소득세 합산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원래 열거주의와는 좀 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득세 신고는 이제 열거주의인데 포괄주의를 일부 채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금 낼 거 다 내, 마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득으로 봐야 된다. 수입으로 봐야 된다. 소득, 수입.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소득과 소득 금액은 다르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분은 이자소득 없어, 배당소득 없어, 뭐 근로소득 없어, 연금 없어, 기타 없어, 이런 종교인 소득 없어, 이런 종교인이 아니시니까 이런 게 있으면 동그라미 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세금 얼마 냈어? 500만 원 냈네?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형광펜으로. 연금은 죄송합니다. 노란색으로 하려고 했던 파란색이네. 자, 국민연금은 납부액 전액에 대해서 뭐냐면 납부액 전액이 소득공제 항목이에요. 제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서 읽기라고 해가지고 동영상 올려드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제로다 그래서 좀 이상해요. 왜 제로일까? 여하간 제로로니까. 근데 이게 제로다 그러면 뭐 해보시면 될까요, 여러분들? 체크 한 번만 돼보지. 여러분, 대표님, 국민연금 내신 거 다 소득공제 되는데 빠졌네요라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신고서 3년치 줘보세요. 한번 봐보시면 되는 거고. 소상공인, 노란우산 등 이런 거 있다 해서 쭉 나와 있죠. 다 안내 나와 있죠. 얼마 친줄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 항목 나오죠. 그 다음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소득 이렇게 나오죠. 3년치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언제 신고하는 거예요? 2020년도 신고 내용이에요. 수익 금액도 다 나와. 1,000원이니까 얼마야? 20억, 37억, 23억 이런 개념입니다. 소득률 보세요. 이거 중요해요. 소득률이 자, 이 회사의 소득률이 3%, 3.2%, 3.54% 사실 낮거든요. 소득률이 낮다는 건 뭐예요? 소득률이 낮다는 거는 소득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소득 금액이 줄어들면 뭐야? 소득 금액률이 낮다는 거예요. 소득률이 줄어들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세금을 적게 낸다는 거잖아. 그렇죠? 세금을 적게 낸다는 거야. 3%밖에 안 돼. 거의 3%대잖아요. 아니나 달라? 자,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게요. 아니나 달라? 뭘 하냐면 당신의 소득률 너무 낮아! 이렇게 나와요. 자, 보시면 자,
여기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있잖아요. 계정 과목들. 자, 복리후생비 얼마 썼어? 당해업체 업종평균, 접대비 얼마 썼어?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 기타 판매. 제가 여러분들 그 재무회계 저기 법인 영어 마스터 과정 재무회계 컨설팅 손익계산서 편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계정 과목을 복리후생비, 접대비, 광고선전비, 그 다음에 이제 지급수수료, 그 다음에 경상연구개발비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게 왜 여기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가공경비 만들기 좋은 항목들이야. 그래서 동종업종과 비교하는 업종평균과 비교해가지고 너무 높으면 어떻게 해?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읽어주셔야 돼요. 보면서 대표님들한테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나와 이렇게. 업종평균하고 당해업체, 해당 업체하고 업종평균하고 다 비교해줘. 얼마나 친절해요. 종합소득 신고 서비스에. 자,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내용 나오고 보세요. 자, 신변 잡화 구입하는데 53만원 썼네요. 매우 구체적으로 나오죠, 여러분들.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나와. 가족용품 구입하는데 73만 990원 썼네요. 이게 100%는 아니지만 의심된다 이거예요. 업무 보관업소 600만원 이용하셨네요. 개인적 치료비로 370만원 쓰셨네요. 이러시면 안 돼요. 곤란해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용 인정받으려면 증빙 서류를 잘 갖춰서 준비하세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적격 증빙 과소 수치 안내. 당신은 적격 증빙이 있는 자료, 세금계산서 포함해서 적격 증빙이 있는 자료가 하고 신고한, 경비로 신고한 금액이 5천만 원이나 차이나 조심하라 말이야. 이런 개념. 성실히 신고해. 이런 거 이게 이 업체만 이런 게 아니고 이 정도 어바웃으로 이 정도 차이 나는 업체들에 다 이런 식으로 보냈어요. 올해. 여러분들 거래처 중에 자 종합소득세 신고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잖아. 성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거래처 가셔가지고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좀 줘보세요. 이 정도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올해 이번 달에. 그게 여러분들 컨설팅 영향을 키우는 거고 여러분들 대표님들 그 고객 관리를 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나는 거고 대표님들 여러분들 고마워할 거 혹시 알아? 계약 안 해줄지? 소득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보세요. 놀라운 거잖아. 보세요. 평균 소득률이 11%인데 여기 아까 몇 프로였어요? 3%였어. 게다가 여기는 성실신고인데 성실신고 평균 소득률은 9%인데 이건 3%였어. 여기는 일반 개인사업자 포함. 이건 성실신고. 이거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소득률이 너무 저조하면은 의심한다니까요. 의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그 어떤 증빙이 없는데 막 가공하시면 안 돼요. 그런 데들 생각보다 많아. 나중에 한번 두드려 맞으면 골치 아파요. 물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소기업이 세무조사 받을 확률은 자, 10,000명 세워놓고 돌멩이 5개 던져가지고 맞는 사람 5명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 확률은 적지. 근데 소명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소명 요청은. 여러분들 세무조사라는 게 우리 중소기업들한테는 많이 안 나가죠. 많이 안 나가는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상하다고 하면은 찔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소득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내가 아직까지 뭐 세무회계 컨설팅 할 정도 지식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들을 딱 이렇게 받아오세요. 받아오신 다음에 받아오셔서 보면서 공부해도 되잖아. 누구 거 보면서 한스 어드바이저 보면서 야 한스 어드바이저가 이런 거 얘기해 줬는데 가만히 있어봐. 우리 거래처가 8%네. 근데 동종업체는 15%네. 야 이거 한스 어드바이저가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 틀리지 않아. 내가 얘기한 게 맞아. 이거는 꼭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업종별 유의사항 제조업은 감가상각비를 상각 범위 내에서 초과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런 기본적인 안내도 해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해피한 거예요. 얼마나 해피한 거예요. 이 정도 안내만 해준다고 하는 것으로도.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강의는 아까까지 끝나는데 좀 오늘 자 보세요.
그 신고도움 서비스를 여러분들 거래처에 가셔가지고 다 하나씩 받아보세요. 받아보시고 오늘 제가 올린 그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연필로 써가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너무 쉬운 회계 컨설팅 다음 주 강의하는데 여러분들 신청하신 여러분들 강의 때 뵙는 걸로 하고 저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어요. 자, 감사합니다.